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으로 가서 생물들을 죽이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1950년대 이후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83억 톤 가량이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썩는 데에는 약 20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져 바다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 피해는 동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 서울의 한 아파트. 오늘은 이곳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간 쌓인 플라스틱 양이 엄청난데요. 아침 일찍 도착한 재활용 수거 차량. 오늘도 분주히 수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그냥. 이게 반이야. 이게 반이에요? 네. 보통 보면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놓는 편인가요? 보시면? 지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수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잘 하라고 네, 해도 해도 원래 그냥 비닐봉지 속에다가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또 관리실에서도 방송도 하고. 이거 테프 같은 거 이런 건 안 나오게 이런 거 나오면 가져가면 안 되거든. 좀 힘드시죠?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그죠? 오늘도 트럭 가득 실리는 재활용품들. 이 많은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약 1시간 후 도착한 일산의 한 공장. 각지에서 모인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쓰레기 같은 경우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땅에 묻히면은 썩는데 5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PP 같은 경우는 한 200년 걸리고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도 한 200년 걸리고 비닐은 한 150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혔을 때 특히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땅속에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선별해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썩는데 15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40~50년대에 이제 개발이 돼서 쭉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매년 그 생산량과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활의 편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으로 가서 생물들을 죽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잘게 부서진 상태로 우리한테 또 인간들한테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인들이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이 플라스틱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가장 많이 1인당 소비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들을 조금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만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다고 알려진 나라 벨기에. 이곳 사람들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Plastic is really a topic that is high on the political agenda in Europe. It's a topic that i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So the current European Commission has taken the problem very seriously. Straws, cutlery, so a lot of items have been tackled. And there has been a lot of support from citizens because we do notice that plastic pollution is a rising issue. 저희는 플라스틱 적게 쓰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한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카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손님들이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회용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 플라스틱 컵 대신 친환경 커피잔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해 가능한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커피잔뿐 아니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섬유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The main problem that I see with plastic pollution is the governments and companies tend to want to rush to recycle, and that's a mistake. Recycling has its place, not with single-use plastic, but it has its place in our society in a so-called circular economy, not to have a linear throwaway society. But we really shouldn't be just looking at the problem of single-use plastic, but single-use anything. So one of the first measures is to stop the concept of single-use. And most of this comes from the producers.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어택입니다. 플라스틱 어택은 플라스틱 포장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포장을 하나하나 뜯으며 얼마나 많은 포장재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는 가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벨기에 시내의 가게에 직접 찾아가 물건을 골라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건을 담을 용기를 미리 챙긴 후 사고 싶은 물건을 필요한 만큼만 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을 보니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Maintenant, il y a encore des supermarchés et de toute façon, pour l'instant, les industries continuent à suremballer. Mais nous, on utilise cette démarche pour que les gens puissent faire leurs courses autrement, utiliser d'autres moyens de faire leurs courses. Voilà. 한국에도 이런 가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m excited to see the penguins. I want to see the otters. I love the octopus. I'm excited to see the catfish. Now, not all plastics are polluted in the same way. You have the microplastics, so the ones that you very obviously see, which is often then littered, and then you have the microplastics. And we have seen that from all marine litter that you find on beaches, half of that is single-use plastics. And if we look then to a top 10 of those single-use plastics, that's 86% of those single-use plastics, to put up a specific policy on those 10 items. And that are the 10 items that now everybody is talking about. 이곳은 서해의 해안가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우리나라 해안가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해안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곳은 인적이 드문 태안 백리포. 해안가에서 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침 시민단체에서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5m 구간 둘 다 이거. 이들은 작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1g 몇 나가 올리실래요? 네. 22g. 22g 연장가.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2007년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정화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참가자분들이 그때는 저희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모르고 한 5명 정도 갔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회차를 가둘수록 이 쓰레기 발생량은 조금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안가가 비교적 깨끗했던 이유, 이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심과 해안가의 플라스틱 쓰레기, 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선별하고 또 발생 상황을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혀 다른 곳도 있습니다.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And this is the winter time. It's sub-zero temperatures at the moment. Just imagine what this is like in the summer. One of those who lives very close by says she hasn't opened her windows in the past 2 years. 지난 3월 미국의 CNN이 보도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입니다. 푸른 산 사이로 잔뜩 쌓여있는 폐기물 쓰레기. 수년간 방치된 양이 무려 17만 톤에 달합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 폐기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다 분리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압축만 돼서 버려져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이런 스티로폼, 택배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들 이렇게 다 분해되어 있는 이런 조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올라와서 잠깐 마스크를 벗어봤는데 아래에서보다 훨씬 나쁜 냄새? 악취가 되게 심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약간 힘든 정도인 것 같아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높이 쌓인 쓰레기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가고 지금 저 양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는 올 1월 달인가부터 모기 자고 나면 새벽에 모기 소리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해가지고 상주적 십자가가 하니까 후두가 다 막 전체가 벌겋더라고. 지금도 목 불편하신 상태세요? 그래 이 더운데 지금 이걸 벗어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막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새벽으로도 이 모간지 수건 안 두르고 자면은 새벽 아침에 나가 말을 못해. 모기 소리가 있어. 며칠 전에도 또 불이 났어요? 예, 났었대. 수시로 아직도 수시로 나고 있어요? 그것도 낮으로 안 나고 거의 보면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덩그럽게 교회가 덩그럽게 보면 불이 막 벌겋게 나고 있고. 냄새가 막 괴쾌한 냄새였어. 폐기물이 산처럼 쌓이며 발생하는 압축열. 이 압축열로 인해 진화 인력이 상시 대기해야 할 만큼 수시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폐기물들이 불에 타면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So we're really at the beginning of this research. We don't know what happens to microplastics in the body.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how many are in the air right now that could enter the airway. And we're also starting some lab work, doing some in vitro cell work to see what effects microplastics might have in the body as well. But you might also be exposed to microplastics that you inhale but then subsequently clear and swallow via clearance mechanisms in the lung. 저희 취재진은 이런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시민들도 알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거 종이 빨대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플라스틱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플라스틱. 네. 편한 건 모르겠고 네. 뿌르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밑에가. 네. 그래도 뭔가 이제 환경 문제랑 관련되는 거니까.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얘기 처음 써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동참해야지. 그래서 이게 조금 입에 대면 조금 느낌이 조금 플라스틱에 비해서 좀 좋진 않은데 환경에 동참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쓰레기 불법 매립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거 너무 죄책감. 이거 종이빨대 쓰는 게 사실은 중간중간 누워서 불편해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불편해도 이걸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처음 봅니다. 저기 뭐 같으세요? 썩지 않는 쓰레기들. 보도나 이런 데서 좀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회용품 같은 거 좀 조심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써보셨어요? 네. 종이빨대 써봤어요. 왜 종이빨대 이렇게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이빨대요? 네, 이런 거. 환경 오염 때. 네. 플라스틱 줄이려고. 거북이 뱃속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네, 나와가지고. 나온다는. 너무 많이 버리죠. 너무 많이 버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걸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막상 나오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다시 사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죠. 어떻게 규제를 조금 해야죠, 뭐 법적으로라도. 마지막으로 저희 취재진은 플라스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선별된 플라스틱을 세척하고 분쇄해 펠렛이라는 재활용 원료로 만듭니다. 다양한 색깔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고압 열 처리를 거치면 단일 색상의 재활용 원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펠렛은 외국으로 수출돼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해수 선별하는 업체가 있어요. 필요한 원료만 선별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수거해서 매입해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고 원료를 생산하는, 펠렛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사람대로 삼박자가 맞아주고 거기에 우리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재활용만 잘 해주면 한국의 쓰레기 문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국내에 좋은 환경, 쓰레기 안 나오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플라스틱. 그 편리함 덕에 기적의 발명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만큼 뒤따라오는 후유증은 컸습니다. 2019년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들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